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 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리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통일진흥원 초청으로 우리 북한 핵 문제와 그리고 한반도 통일 연계성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이제 북한의 핵무장 그 실태, 자, 이 핵무장이 우리 한반도 안보 환경에 어떤 그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북한 핵무장의 실태, 그리고 이 핵무장과 한반도 평화통일과 연계성 이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핵무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북한 비핵화와 그리고 억제 방어 방호 이쪽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은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핵무장 국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PT 구조에 따르면 이 지구상의 유일한 그 핵보유국 5나라인데, 그러나 이 북한은 사실상 지금 이제 핵무장 국가다. 디팩토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하는데, 자, 북한 이외에도 이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이런 세 나라들이 전부 다 NPT 회원국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현재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이 어느 정도 몇 기 정도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이 얘기를 할 때 미 국방 보고서나 이제 최초 2020년도에 대략 한 20에서 한 60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매년 6개에서 7기를 생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위키피디아 특히 그 우리나라 그 카이다, 자, 이 자료를 인용해서 지금 현재는 80에서 90기 가지고 있다. 이 80기, 90기가 전부 다 어셈블 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 중 한 반 정도는 이제 어셈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포사일 머티리얼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북한의 최종 고울은 300기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올 3월 달에 북한은 이제 화산 31 그 전술 핵무기를 이제 대외적으로 좀 공포를 했는데, 그거에 따르면 이제 40에서 한 50cm 정도 되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300에서 500km 그 SRBM 예컨대 이제 화성 5, 6, 11 뭐 이 정도 그 단거리 미사일에 전부 그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면서, 이른바 북한은 이제 소형화에 경량화에 전부 성공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600만 톤의 그 우라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고농축 우라늄, highly enriched uranium, 이것은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북한은 16,000개의 그 이제 원심 분리기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통상 2,000개의 그 원심 분리기로 대략 한 고농축 우라늄 40kg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충 따지면은, 자, 이게 16,000이니까 연간 320kg의 그 highly enriched uranium, HU탄을 이제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비대칭 전력에서 완전히 우리 이 남한을 지금 압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간의 그 군사적 균형 이거는 완전히 와해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그 재래무기 분야, 그 다음에 기존 방어 체계 이런 거는 사실은 의미를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누가 뭐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자 핵무장한 북한의 그 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 앞으로 절대로 북한 핵무기는 이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언제든지 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자 6.25 이래 최대 위기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이제 정확한 그 객관적인 포괄적인 그런 그 성격을 지금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가운데 빨간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1차 핵실험이다 해서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로 핵실험을 했고,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은 이 핵실험 이전하고 핵실험 이후하고 파년이 달라진다 이 얘기를 우리가 전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실험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것인가, how to stop, 이것이 이제 최대 그 국제사회의 그 이제 관심이었고,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 뭐 이 핵 개발을 못하도록 핵물질을 생산 못하도록, 자, 이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이제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이제 미북 간의 제네바 어코드가 있었고,
미북 핵합의, 그리고 92년도에 또 우리 남북 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런 걸 체결해서 우리는 절대로 핵무기를 이제 생산도 안 하고 무슨 뭐 이 저 개발도 안 하고 배비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하고 이런 전부 합의를 했다. 그리고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북한은 이 플루토늄뿐만 아니고 하이리 인리치 유레니움, 이제 고농축 우라늄탄 이거를 이제 개발하는 게 탄로가 났기 때문에 자, 2차 이른바 그 핵위기가 한반도에 고조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육자회담이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2.13 핵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9.19 핵합의를 하고 뭐 이랬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북한은 이제 일체 핵개발을 안 하겠다 국제적 상대로 이와 같은 저 약속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을 했다. 자, 이런 핵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야말로 이제 뉴클리어 익스플로시브 디바이스에서 핵 폭발 장치 이거를 실제로 풍계리에다 묻어서 자, 터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속에는 이제 핵물질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과연 지금 현재 제대로 그 핵 반응을 하는지 이 테스트를 하는 것이 핵실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이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핵 문제의 성격이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80에서 90기를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실험에서는 이제 그 뉴클리어 익스프레스 이걸 하는데 그 속에는 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핵물질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핵폭발 장치를 위해서 무슨 뭐 각종 작용이나 데토네이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하는 거다. 여기서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미 6차례 이제 2017년까지 수소폭탄 실험까지 이제 북한은 전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 이후에 이제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은 첫 번째 어떻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80에서 90개 이 북한 핵무기 이거를 완전히 버리게 할 건가 이것이 이른바 이제 북한 비핵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80기 90기를 어떻게 우리를 상대로 못 쓰게 할 건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위협 대책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억제도 있고 그다음에 방어도 있고 방어호도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조금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핵무장 실태를 쭉 볼 때 이제 북한은 옛날 핵무장 관련해서 이제 예컨대 이제 사박자를 이미 오래전부터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부가 이제 강한 그 핵무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김정일에서는 2번의 핵실험이 있었고 김정은은 이제 또 4번에 걸쳐서 핵실험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70년대, 80년대부터 구축해 왔고 그다음에 이 핵무기 제조 관련해서 그 기술, 특히 그 소프트웨어 이거를 여태까지 쭉 발전시켰고 그리고 이 딜리버리 시스템, 운반 수단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년대에 이제 핵무기 기초 연구를 이제 핵 개발 그 기초 연구를 이제 계속 했었고, 그다음에 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이제 예컨대 리액터를 돌리고 거기서 나오는 스펜 퓨얼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해서 85년대 재처리 시설을 이제 그 건설을 했고 92년대 완공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고폭 실험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제 기폭 장치 이쪽으로 계속 개발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 초까지는 완전히 핵 개발 프로세스가 이제 그 가속화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스펜 퓨얼에서 아까 얘기대로 재처리하면서 플루토늄을 추출한다 이 얘기고 그러면서 이 옥사이드 형태의 이 플루토늄을 어떻게 하면은 이거 이제 성형 제작 메탈라이징 하느냐 이게 이제 플루토늄 핏인데 자 이것도 이제 2000년 초에 전부 이제 입증이 됐고 그다음에 기폭 장치 개발 이런 것들도 전부 하고 그다음 끊임없이 그 고폭 실험을 해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3박자, 4박자를 전부 다 이제 90년대부터 계속 갖춰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플루토늄탄이고 그 외에도 이제 하이리 인리치 유레늄에서 고농축 우라늄탄 이거를 2000년 초부터 이제 90년대 말부터 이제 개발하는 이것이 국제사회에 이제 탄로가 났고 그러니까 이른바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그 당시에 이제 한 20여 개의 원심 분리기를 전부 제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탄로가 나면서 동시에 플루토늄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고농축 우라늄탄 이렇게 이제 개발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제 지그프리드 테카 이 교수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옛날에 그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의 그 내셔널 그 레버러토리 그 디렉터인데, 자, 이 사람이 2004년도 실제로 영변 뉴클리어 컴플렉스에 가서 자, 북한이 어떻게 플루토늄 핏, 자, 이게 성형화된 완전히 이것을 이제 제작했는지 이걸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 이것을 이제 BBC를 통해서 전부 얘기를 했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스스로 이제 2005년에 북한이 야, 우리 핵 보유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06년 10월 9일부터 2017년 9월 3일까지 6차례에 걸쳐서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자, 먼저 플루토늄 탄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것은 이제 플루토늄 그 이상구를 추출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92년도 IAEA 인스펙터들이 에락 인스펙션 하면서 임시사찰하면서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전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5메가와트 그 흑연 감속炉에서 이제 사용 핵연료가 나오고, 자, 이것을 재처리했더니 플루토늄 이상구가 나오더라. 자, 이런 것들을 전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여태까지 생산했는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스펜 퓨얼의 양에 따라서 이 플루토늄의 이 양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연계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자, 이거를 성형 제작하는 거, 이것도 전부 성공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형 제작된 이 플루토늄 핏, 자, 이거를 이제 성공을 했다,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피직스 패키지, 이걸 만들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자, 요 안에서 가운데 그 노랗게 된 부분이 이제 피직스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 가운데 이제 중성자 발생 장치가 있고, 그 파란 부분이 이제 전부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뉴클리아 그 플루토늄 피트고, 그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푸셔, 템파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중성자를 계속 그 핵폭탄 안으로 지금 현재 반사시키면서 끊임없이 핵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고, 그 다음에 노랗게 된 부분이 전부 다 이게 장약입니다. 그래서 기폭장치 이제 터뜨렸을 때 이 장약이 이제 폭발하면서 이걸 계속 이제 안으로 압축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이 피직스 패키지를 이미 2005년도 이전에 전부 다 완성을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폭장치도 이제 완전히 개발했다. 이거는 이미 90년대부터 이제 뉴클리어 컴플렉스 옆에 있는 구룡강 근처에서 끊임없이 고폭 실험을 했다. 이 고폭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핵물질만 빼고 제대로 모든 것이 이 핵무기 안에서 이제 폭발 장치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가, 이거를 지금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인데, 자, 이런 것들을 수없이 하면서 이제 기폭장치도 전부 개발했다. 이 기폭장치는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자, 이런 형태로 된 것인데, 좌측에 이 단면에서 보면은 맨 좌측에 그 노란 거, 이것이 이제 그 디토네이터가 들어가는 거다. 이거를 이제 그 고압 전류를 흐르게 되면 고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이제 수백만 분의 1초에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 폭발하면서 이 와이어를 그냥 순간 녹여버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부 이것이 이제 완전히 기화돼서 그 가운데 고동석으로 된 이와 같은 그 폭약을 건드리고 그러면서 드디어 폭발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팻맨, 이것은 이제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터졌던 이제 미국의 그 탄인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디토네이션, 자, 그거 보면은 맨 좌측에 아까 그림 다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것이 바로 이제 뉴클리어 그 피직스 해서 이것이 이제 뉴클리어 익스플로시브 디바이스에서 핵실험에 직접 들어가던 핵폭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핵폭발 장치로 1945년 7월 16일 날 미국이 세계 최초로 이제 핵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이렇게 만든, 자, 가운데 지금 현재 이것이 이제 뉴클리어 그 피직스고, 그다음 피직스 그 패키지고, 그 가운데 그 회색으로는 또 달걀 모양의 패키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완전히 껍데기를 입힙니다. 이 껍질을 입히는 걸 bomb-shelling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bomb-shelling 했을 경우 이제 핵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7월 16일 최초 핵실험을 했고, 요 가운데 달걀 모양의 이 피직스 패키지로 이제 nuclear explosive device 핵폭발 장치로 이제 핵실험을 했고, 여기에다가 bomb shelling을 한 다음에 3주 뒤에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터뜨렸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실험 이후에 지금 현재 이 밤쉘링에서 핵무기를 가는 과정은 크게 시간이 안 걸린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나라가 핵실험을 했다 이러면은 그 나라는 바로 핵무기를 보유했다. 이렇게 그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북한은 HU탄, 자, 고농축 우라늄탄을 여태까지 개발을 했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89년도부터 아까 얘기대로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천연 우라늄 238에서 그 다음에 235 우라늄 235만이 이제 그 핵폭 분열을 하기 때문에 자, 235를 우리가 그 핵폭탄에 이제 쓰는 물질인데 이것을 이제 238에서 그 추출하는 작업, 이거를 이른바 이제 농축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농축을 이제 제대로 그 핵무기에 쓰기 위해서는 이제 93.5%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천연 우라늄은 235가 0.7%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면 오른쪽 이것이 이제 원심 분리기인데 여기다가 계속 그 6구라 우라늄, 자, 기체 상태에 이제 6구라 우라늄을 집어넣고 이거를 이제 계속 매분 완전 뭐 50, 70만 번 이루 회수대로 계속 돌리고 자, 회전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원심 그 분리력에 따라서 이 완전히 238 무거운 238은 이제 밑으로 가라앉고 이것은 다시 빼버리고 이것을 이른바 이제 감소한 우라늄이라 그러고 자, 좀 더 가벼운 235는 공중으로 뜬다. 그래서 이 상부에 있는 235를 다음 원심 분리기로 이전시키고 똑같은 회전으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회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 또 원심 분리기로 이동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이제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그 농축이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2000년대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왔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현재 2,600만 대의 천연 우라늄이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지금 현재 원심 분리기를 영변 뉴클리어 컴플렉스 그리고 강선 공장에 전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16,000여 개의 그 이제 원심 분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제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폭탄도 이제 개발했다. 이거는 지난번 이제 마지막 그 2017년도 그 테스트가 바로 이제 수소폭탄인데 이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건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한 거고, 근데 핵융합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이제 원자가 뭉쳐가지고 융합됐을 때 고온 고압 단계에서 이제 전부 융합하면서 엄청난 이제 에너지를 내는 건데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핵무기 속에 자, 이 수소폭탄 속에 또 다른 그 핵무기를 집어넣습니다. 이건 분열을 하는 거. 그러니까 고온 고압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인데 이른바 제1단계에서 쓰는 이제 그걸 이른바 통상 우리가 증폭핵 분열탄이라고 얘기를 한다. 부스트 피션 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2016년도 그 4차 핵실험 때 북한은 우리가 수소폭탄 실험했다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서방의 전문가들 얘기는 이때 이것은 증폭 핵 분열탄이다 이렇게. 왜? 수소폭탄에 쓰기 위한 그 1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기존의 그 핵 분열탄에다가 그 안에다가 이제 핵 융합 물질 예컨대 지금 현재 2중 수소, 3중 수소 이거를 집어넣으면서 자, 그러면서 좀 더 폭발력을 키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완전히 수소폭탄 안에 1단계 이제 프라이머리 그 스테이지 단계에서 쓰여지는 그런 폭탄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오른쪽 그림이 이게 이제 수소폭탄인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증폭 핵 분열탄이 그 위에 있는 거고 자, 1단계에서 여기서 터지면 이것이 이제 스트로폼으로 전부 다 이것이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그 이제 핵 분열 물질 핵 융합 물질 여기에 전부 이제 전달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완전히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큰 폭발 위력을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7년도에 이제 그 테스트를 했다 이제 그럴 거고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자, 이제 그 가운데 지금 이제 핵 그 융합 연료가 그 리튬 자, 이게 들어가는데 그 리튬 그 이 연료봉 안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분해되면 중성자하고 결합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수소가 나오고 삼중수소가 나오고 다시 이 중수소는 삼중수소하고 결합되면서 다시 헬륨이 나오고 이것이 또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오고 이런 그 융합 반응과 그 핵 분열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수소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토 그 뉴클리어 쉐어링해서 지금 이제 유럽 진영의 그 5개국의 자 이와 같은 그 좌측에 보이는 자 이와 같은 B-61 이 전술 핵무기들이 전부 그 배비되어 있는데 그 속에 보면은 지금 현재 자 이 좌측 그림에서 보면은 그 위에 이와 같이 그 수소 폭탄이 들어 있다. 그러면서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핵실험 얘기하면은 북한이 이제 아까 2006년 10월 9일 날 핵실험했다고 얘기를 했고 아까 얘기대로 미국이 45년 7월 16일 핵실험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자 이게 완전히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Nuclear Explosive Device 폭발 장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 밑에 나오는 그림이 이제 bombshell 여기다 껍질을 익힌다 이제 그 입힌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것이 3주 뒤에 나가사키에 터졌다. 여태까지 6차례 핵실험했는데 최초 2번은 이제 플루토늄 탄으로 했고 그다음 3차 실험 때는 아마도 highly enriched uranium에서 고농축 우라늄 탄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북한은 끊임없이 이제 증폭핵 분열탄 4차 때 그리고 핵탄도 실험 그리고 마지막 그 핵실험은 이제 수소폭탄이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의 그 이제 핵 개발 관련해서 이제 미사일 이것도 끊임없이 지금 현재 북한은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80년대에 이제 그 소련의 그 스캇, B, C 이런 것들을 이제 모방해서 계속 화성 5, 6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90년대 이제 노동 미사일 약 한 1000km 정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후에도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끊임없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미사일 테스트를 하면서 이른바 2017년 이후에는 이미 ICBM까지 자, 이게 전부 다 성공했다. 5,500km 이상은 우리 통상 ICBM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현재 북한이 개발한 이제 이 화성 14, 15 이런 것들은 좀 10,000km가 넘는다. 이제 사거리가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지금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실태는 자 스카트 같은 경우는 700기, 그다음에 이 1,000km 정도 나가는 그 노동 같은 200기, 그리고 이제 무수단 이 3,000km 나가는 자 5,500 사이 요거 한 100기 정도, 그리고 ICBM 이것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은 이러한 그 개발한 이 무기들, 미사일들을 지금 이 3단계 그 벨트를 통해서 전부 배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휴전선 가까이 약 한 90km 정도까지 여기 이제 주로 스카트 종류를 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양, 원산 이 두 번째 벨트에는 지금 현재 노동이나 이 무수단 이런 거를 배비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당연 마지막 맨 뒤에는 자 이쪽은 이제 그 ICBM 3벨트 지역에는 이제 170km 이상 떨어진 여기에는 이제 ICBM을 배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제까지 북한의 핵무장 실태가 도대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그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보에 위협적인가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이 북한 핵 문제가 도대체 어떤 걸림돌이 되는지 이 얘기를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자, 이 안보 정책, 그다음에 대북 정책, 이 통일 정책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섞여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통일한국은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정의로운 국가, 그리고 법치국가 뭐 이런 그 국가 가치를 가지고 이제 지향을 해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가치를 소유해서 우리가 어떤 통일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 통일 성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 통일 방안은 이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좋겠다. 그 다음에 통일 수단은 어떤 형태로도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우리의 통일 한국을 위해서 지금 현재 북한을 이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북 정책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부 저 정부 바뀔 때마다 우리의 대북 정책 색깔이 이렇게 달라져 왔다.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서 지금까지 발전되면서 이 북한은 점차 우리가 지향하는 이 통일 한국의 이 목표 이쪽으로 계속 어긋나고 있다. 이런 측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이 방향으로
북한을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대북 정책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이 정권 바뀔 때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게 근본적으로 왜 이런 갈등이 빚어졌냐 하면은 한마디로 우리 지금 현재 이 대북 정책을 받쳐주고 있는 이 통일 정책을 받쳐주고 있는 완전히 이 안보 정책 맨 밑에 이 펀다멘트 여기에 대한 그 해석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반도는 유감스럽게도 70년이 넘도록 남북한이 이제 군사적으로 완전히 이 분단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국내적으로 엄청나게 사회적인 양극화가 지금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 그 4개국과 이 여러 가지로 또 이 역학관계가 불안정하게 지금 발전되어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큰 그 펀더멘트에 대한 이런 해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특히 그 좌파 정의 친북 정부들이 이제 여태까지 어떤 그 문제점들을 그 노출을 시켰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여태까지 전부 좌파 정권 때만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6.15 그 당시에 그 김대중 그다음에 2007년 14 노무현 그리고 지난번 두 차례 같은 문재인 그다음에 그 외에도 무슨 뭐 개인적으로 몰래 그 판문점에서 만났고 또 트럼프하고 같이도 만났고 했지만은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내용들이 전혀 지금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정상회담 자체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 내용은 자 한반도 평화공정 공동번영 그 군사적 위협 해소 무슨 평화통일 기반 조서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태까지 지금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남북 간의 그 합의서가 있는데 자 6.15 공동선언 14선언 그리고 지난번 4.27 선언법 9.19 선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비핵화하겠다 약속도 했고 종전선언 뭐 2018년 이전까지 연말까지 뭐 한다 이런 약속도 했고 그다음에 DMZ를 평화지대 한다든지 아니면 NLL 그 서해에 이제 평화 수역화 한다든지 또 개성공단 금강선 관광 이런 거 체계시키고 동해 경의선 도로 철도 뭐 이런 것들 좀 연결하고 하나도 이행이 안 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그 이제 대북 정책이나 이 통일 정책 이런 것들 완전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입만 벌리면 무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떻고 하면서 지금 남북 관계를 전부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 이런 걸 전부 법제화하고 그리고 또 다른 남북 간의 그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이거를 지금 밥 먹듯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하나 된 것 없이 전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 자 이것이 무슨 뭐 우리의 그 남북 연합제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남북 하나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 뭐 이러면서 계속 금과 옥조처럼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 이거를 이 좌파 정부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제 전부 불발로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왜 어떤 배경에서 이와 같이 이제 많은 합의된 내용이 전부 이행이 안 됐는가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북한 핵 개발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그 대남 군사도발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천안함 폭침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정부가 5.24 조치도 내렸고 이러면서 이제 모든 남북한 간의 어떤 교류 협력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단절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 핵 개발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으로부터는 이미 9개에 걸친 생션이 있었고 그다음에 EU, 미국, 일본들도 전부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남북 통일 평화 프로세스 무슨 뭐 이런 전반에 대한 이런 그 완전히 그 인식 좌파 정부의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 환경의 통일 여건 본질 이런 거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 완전히 꽝이다 이제 뭘 이해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한반도는 이제 70년이 넘도록 아직도 냉전 체제 속에 갇혀 있고 우리 남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 냉전 체제를 극복한 다음에 오는 것이 평화 체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좌파 정부들은 맨날 이 평화 체제만 얘기했다. 평화협정이 어떻고 평화 프로세스가 어떻고 이 종전선언이 어떻고 평화가 곧 닥치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전부 호도해 왔는데 사실은 70년째 우리 남북한은 냉전 체제에 갇혀 있다. 이것이 한반도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왜 그럼 현재 이 좌파 정부는 여태까지 이런 그 얘기만 줄기
줄기차게 이와 같이 그 평화 얘기만 해왔냐,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그 북한에 대한 인식, 이것이 지나치게 그 편향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정책들이 자 이게 완전히 정확한 그 목표를 상실하고 정확히 그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좌파 이 저쪽 친북 정부 사람들은 북한은 우리하고 같은 민족인데 그렇기 때문에 통일 대상인데 무조건 끌어안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건 북한의 이중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 북한은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어떤 위협 대상이다. 그러니까 국방 안보 측면에서는 일종의 그 위협 대상.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코어 그룹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그 위협 세력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2,500만 가운데 예컨대 코어 그룹 200만 빼고 2,300만 북한 동포들은 지금 현재도 우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끌어안아야 된다.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그 다른 그와 같은 그 스펙트럼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태까지 좌파는 일관되게 북한 전체 싸잡아서 북한은 통일 대상이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도부가 이 핵무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금 푸시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간과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문제. 북한이 잘못한 건 무조건 그 침묵하고, 자 항상 문제를 외부로부터 찾는 데 급급했다. 그러니까 외부 하면은 자 보수 정권 남한에, 그 다음에 미국 정권, 예컨대 완전히 이 사람들이 전부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는 그 주범이다, 이 얘기만 줄곧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6.15 공동선언에 나오는 그 이제 낮은 단계 연방 제한, 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안보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그 비현실적인 아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시간이 길기 때문에 못하고. 자,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좌파 정권이 여태까지 이제 한반도 냉전 자체를 부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들 얘기는 자 90년대 초에 이미 동서냉전은 와해됐다. 저 동구권 봐라, 전부 다 지금 민주화됐고 더 이상 이제 유럽에는 뭐 냉전이 없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까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데도 한반도에는 이제 보수 우파 정권이, 미국 정권이 이제 아직도 한반도 냉전이 있는 것처럼 자꾸 각색하면서 지금 이제 냉전이 이제 부추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는 자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된 것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지구 지금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와 같이 이제 남북 한간의 냉전이 아까 얘기대로 70년 이상 지금 존속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이제 훨씬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어프로치할 때 자 남북 냉전이 훨씬 더 큰 팩터로 작용한다, 이 얘기를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이 이제 그러면 우리 냉전 구조하고 이 앞으로 우리가 어디 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자 이 초록색이 이제 남북한이 위치한 거고 지금 현재 밑에 있는 큰 박스가 이제 냉전 체제인데, 이 냉전 체제는 자 고동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고동색은 남북한은 적대 관계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제 정전협정 체제가 여전히 뭐 이제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이제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4강의 역학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70년째 여기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러나 좌파 정권은 맨 위에 박스 얘기만 한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맨 밑에 박스에서 위에 박스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그 가운데 조그만 박스가 있는데, 자 이 박스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개 큰 과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뭐냐면, 자 이거 다시 한번 좌측 이 도표를 보면 남북 관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도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가 완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남북 정치 공동체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빨간 부분은 이 정전협정을 이제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노란 거는 이제 북한의 핵무장, 핵개발, 이것을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과 이제 미국과 일본 수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전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5개 과제를 제대로 이제 해결해서 그 중에서 이제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별로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해결이 돼야 되냐면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아까 얘기대로 국제사회가 지금 현재 이 북한에 대해서 생션을 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리 이제 북한과 어떤 이런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해도 돌파구를 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핵 문제 이번에 완전히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 있다. 딴 과제. 예컨대 2번째 과제가 뭐냐면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지금 170만 명이 계속 180만 명이 계속 중무장한 채로 지금 현재 한반도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형태로도 완전히 타답이 나와야 된다. 군사적 긴장화나 조치들이 이행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믿는 그런 서로 그러면서 투명성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 얘기고. 그래야 남북한 간의 이제 교류 협력도 뒤따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번, 2번 과제가 하나도 안 됐는데 3번 과제 교류 협력 이거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속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이것이 이행될 거냐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여태까지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 북한 핵 문제 안 되면 안 된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 되냐면은 이제 북한의 그야말로 김씨 정부가 끝나고 드디어 리짐 체인지가 이루어져서 예컨대 이제 그야말로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제2의 고르바초프나 제2의 등소평이 평양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드디어 화해 협력 단계를 지나서 남북 연합 단계에 진입하게 되고, 이 경우에 한해서 이제 남북 평화 협정이 체결이 되고 그때 가서야 우리가 이제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 누가 들여다봐도 한반도 남북한 간에 이제 전쟁 위협이 없다. 이런 상황이 돼야 종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지도 않은데 자꾸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까지 연말까지 종전 선언 하겠다. 이런 한반도 현실을 무시하고 이런 얘기인데 말이 안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제2의 고르바초프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는 통일 문제, 평화 통일 문제 이 얘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우리가 포커싱하면서 얘기해야 될 것이 이제 평화 문제, 냉전 구조 이 문제, 북한 핵 문제 이 문제 어떻게 끌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론을 더욱더 부추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 국민들이 정부가 이제 전부 여기에 대해서 올인해야 될 때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도표에서 보다시피 먼저 아랫동네를 건너서 냉전을 지나서 그다음에 평화로 가고 평화체제로 가고 그다음에 평화체제를 지나서 통일로 간다.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70년째 아직도 냉전 체제에 갇혀 있는데 자꾸 통일 얘기만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현실을 잘 모르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핵무장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지금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앞으로 평화 통일도 머리에 그리면서 한반도 통일도 머리에 그리면서 어떻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끌 것인가. 이제 이 입장 관련해서 지금 제가 간략히 얘기를 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아까 얘기대로 가운데 빨간 게 이제 핵실험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핵실험 이후에 이제 문제는 아까 달라졌다 그랬죠. 1번 과제는 뭐냐 비핵화. 그다음에 여태까지 80기, 90기 갖고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게 할지. 그다음에 북한 지금 80기, 90기 이거 어떻게 서울 상공으로 못 쓰게 할 것인가. 이게 억제입니다. 비로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워싱턴 데클러레이션 4월 26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워싱턴에서 한미 간에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억제에 대해서 이제 큰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이제 확장 억제 이런 수단도 이제 좀 더 추가하고 그다음에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에서 이 핵협의 그룹 이런 것도 만들어서 앞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한미 간에 이제 긴밀히 협력한다. 이런 거를 큰 발을 내디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억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이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서울 상공으로 예컨대 이제 무수단이 날라온다, 노동 미사일이 날라온다, 핵 탑재하는 이런 미사일이 날라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방어할 건가? 이게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코리아 트라이엇해서 코리아 한국 한반도 삼축 체제다. 한국형 삼축 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축이 킬체인이고 두 번째는 KAMD고 세 번째는 이제 KMPR이다. 킬체인은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보일 경우에
무조건 모든 것들이 이제 지상 화력이나 이 공군 전력이나 해군 전력을 통해서 완전히 북한을 쑥대밭을 만든다. 이제 주요 시설이나 핵시설 이런 것들 공격한다는 것이 킬체인 컨셉이고, 여기 따르면 이제 엄청난 우리가 전력 증강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KAMD는 코리아 에어 미슬 디펜스에서 완전히 이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에 자 이제 날라올 때 어떻게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영공에서 대한민국 상공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거냐, 인터셉트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패트리엇 시스템을 어떻게 배치하고 몇 기를 배치하고 예컨대, 그다음에 사드를 어떻게 배치하고 예컨대 LSAM, MSAM 뭐 이런 미사일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KMD 억제 실패해서 북한 미사일에 날려오는 것에 대비해서 이것을 인터셉트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잠 이것도 실패고 억제도 실패, 방어도 실패했을 경우에 지금 이제 이 서울에 살고 있는 김동명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텍션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제 대피 시설을 만들고 뭐 이런 조치들이 전부 뒤따라야 된다.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80기, 90기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없애버리지? 자,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절대로 못 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장기적 해결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되고, 근데 단기적으로 해결해서 유일한 방법은 자, 북한 핵시설, 군사시설 이런 거를 에어스트라이크 하는 거다. 옛날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81년도 이라크 그 오지락 원전 때렸을 때처럼, 자, 그러나 이거는 대한민국 제2의 한반도 전쟁 각오하고 그리고 때려야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긴 호흡으로 자 길게 끄자. 중장기적인 시간점에서 끄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제2의 고르바초프나 등소평 평양에 들어섰을 때 자, 이 사람이 이것은 핵무기 지금 가지고 있어봐 이거 완전히 독이다. 우리 인민을 죽이는 독이다. 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 생션 때문에. 도대체 이것 때문에 이제 못 살겠다. 이런 그 지도부가 등장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1994년도에 그 당시 남았고 데클라 그 대통령이 이와 같은 그 자진 핵포기 그런 걸 했다니, 그런 이제 패턴대로 북한에도 이런 그 레짐 체인지가 돼서 이와 같은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 가능하다, 그 얘기.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그 긴 호흡으로 끈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제 국제적인 압박,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여러 생션도 하고 그렇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 이제 동참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전술핵을 어떤 형태로 빨리 한반도에 재반입하기 위해서 대미 협상을 이제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워싱턴 선언은 이제 그 첫 단계다. 아직까지 전술핵 재반입까지 못 갔지만은, 그러나 아까 전 뉴클리어 컨설터티브인 거를 우리가 좀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쉬운 대로 그 확장 억제 전부 합의를 해서 예컨대 이제 미국의 핵 잠수함이 이제 한반도 기항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자, 요번에 큰 그 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태까지 이와 같은 그 큰 걸음을 내딘 정부가 역대 정부가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번에는 워싱턴 데클러레이션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완전히 주도해서 미국을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던 미국을 이제 최초로 우리가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추가적인 아까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 이 문제는 앞으로 NCG 여기서 추가적 계속 이제 발전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제 북한 핵무기 위협, 이 억제하는 핵무기는 핵무기다. 그래서 어떤 애들 우리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요번에 이제 워싱턴 데클러레이션에서 우리는 절대로 그 핵 개발 안 한다. 이제 우리가 NPT 그 2조 신분으로 계속 NPT 체제에 남아있겠다. 이 얘기를 대통령이 하셨기 때문에 자, 이 자위적 핵무장 이거는 이제 눈 감아야 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답은 하나밖에 없다. 미국의 전술을 잠깐 들여온다. 잠깐 들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 북한이 이제 모든 핵무장 이 전부 포기했을 경우에 그 순간부터 이제 미국의 이 전술핵은 전부 빼야 된다, 한반도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이것을 들여왔을 경우에 이제 북한은 완전 딜레마가 우리가 지금 엄청난 재원으로 이 핵 개발 해봐야 헛일이다. 이게 지금 이제 남한 군산에 오산에 50기, 80기, 90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거 완전히 상세가 됐기 때문에 뉴스 포 뉴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완전히 개발해봐야 완전 헛일이다 이렇게 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북한 비핵화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여러 가지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위적 핵무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주변국들도 이제 계속 그 무슨 뭐 핵무장 도미노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 근데 이제 핵 재반입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많은 비판이 있는데 야, 우리 한국 정부 옛날에 92년도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하면서 절대로 무슨 뭐 반입도 안 하고 사용도 제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했는데 이게 한반도 비핵화 정책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비난이 있는데 북한은 사실 이와 같은 거 합의를 다 깨고 지금 사실은 핵 보유국으로 이제 부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잠깐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지금 현재 북한 핵무장 위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들여놓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토의 그 5개 나라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태리, 터키, 튀르키예 자 이런 나라들 전부 미국의 그 이제 핵무기를 전부 배비하고 있습니다. 나토 뉴클리어 쉐어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반도 들여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제 그 얘기고 그다음에 NPT 정신을 위배한 거다. 예컨대 이제 한반도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경우에 자 얘기는 천만의 말씀 그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이 NPT 체제에서는 어떻게 이제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 제조 기술을 전수받지 않는다든지 핵무기를 직접 그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뭐 뭡니까 이용하기 위해서 뭐 받는다든지 이런 건데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핵 확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군사적인 방어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일시적으로 들여놓는 거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군사적 대치 상황을 더 심화시킨다. 웃기는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북한은 핵무장할 때 있고 우리 남한은 지금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365일 상시 그 전장화가 돼 있는데 이런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야, 괌에도 미군 전술핵이 있고 좀 오키나와에도 떠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뭐 한반도에 배비할 필요가 있겠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2006년도 10월 9일 날 북한이 핵무장 핵실험하기 전에 통용된 얘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핵 개발을 포기하게 하지? 이런 차원에서는 괌에도 있고 해가지고 억제가 되는데 그러나 2006년 10월 9일 이후부터는 북한이 실제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괌은 지금 이제 너무 멀다 한반도로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뭐 중국, 러시아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데 천만의 말씀. 이거는 자 너들 그럼 여태까지 북한에 대해서 핵 개발하도록 왜 저렇게 방치를 했느냐? 그래서 이거 완전히 부메랑이 돼서 너희한테 돌아가는 거다. 이제 그런 거고 우리는 절대로 이게 너희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외에서 이제 북한 핵무장 그 위협에 대해서 추가한 거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지금 무기한 불효해야 된다. 자, 이건 그 어떤 조치보다도 북한의 핵무장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사 해체. 자, 왜 해체합니까? 지금 이제 이것이 완전히 한반도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통일 이후에 독일에도 지금 아직도 3만 5천 명의 그 미군들이 배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 전쟁 억제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방어 차원에서 아까 얘기도 Q1체 KMD와 KMPR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방어 차원에서 자 이것은 이제 아까 김동면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핵 관련해서 핵 투하 시에 이제 열복사나 뭐 후폭풍, 방사능, 낙진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완전히 국가지휘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 지휘 장소나 아니면 지휘 시설 뭐 이런 것들도 사전에 다 구비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처별로 방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또 국가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입체적으로 재조정할 건지 또 주민들한테 이제 핵 대피 훈련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 무슨 소개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화랑 훈련 이런 데서 잘 접목을 시켜가면서 자, 이 핵무장 방어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전부 컨셉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핵 방어 시설 턱없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1930년대 이미 방어 이 대피소 이런 걸 전부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1995년 이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는 전부 다 핵방어소 대피소 이런 것들을 짓도록 헌법에서 좀 의무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참고 삼아서 알아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정부 대책은 이제 이런 북한 핵 문제를 종합적으로 딜링할 수 있는 북핵 대응 센터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북한 핵무장 그 실태도 우리가 컨트롤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전술핵 재반입 문제 이런 그 협상 관련해서도 우리가 튜닝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 그 위기 아까 얘기대로 자, 억제하고 방어하고 자, 이런 관련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부처별로 이런 모든 계획들을 조정하고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필요하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비핵화 아까 그걸 위해서는 이제 국제사회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하고 자 이와 같이 이제 동맹국들과 이제 완전히 협의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만에 하나 우리가 이제 자위적으로 핵무장을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될 그런 그 가능성이 만에 하나 생길 경우에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전문가 그룹 이런 것들을 전부 국가 차원에서 네트워크할 필요 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핵공학 관련해서 이 기술자 엔지니어들을 지금 우리가 잘 그 네트워크에서 필요시에 유사시에 어떤 이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물밑에서 아무 말 없이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 이제 위원회 이제 발족해서 아까 그 NCG 여기서 자 지금 하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이제 억제 방어 수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억제다. 그다음에 방어 이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예컨대 이제 KAMD나 코리아 트라이아드 뭐 이런 거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고 방어 시설 같은 돈이 엄청 들어간다. 만약 억제가 100% 제대로 이어졌을 경우에 이 가성비가 대단히 높은 거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유일한 해답은 미 전술핵을 재반입하는 거다. 최상의 억제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은 언제든지 전술핵 재발 관련해서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다. NPR 가서 뉴클리어 파스처 리뷰 핵태세 검토 보고서 여기에서 특히 그 오바마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했다. 그래서 섹션 1046 해서 그다음 National Authorization Act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한반도 위시에서 웨스트 패시픽 서태평양 지역에 어떻게 전술핵을 추가적으로 더 배비할 것이 이 문제를 집중 검토한 바가 있다. 그 얘기. 그다음에 만약에 협상이 잘 돼서 이제 만약 배비하더라도 이걸 대외적으로 전부 떠들면서 야 미국의 전술핵이 지금 한반도에 또 배비돼 있다 이 얘기 떠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NCND nor confirm nor deny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 하면 되겠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북한이 평화적 핵주권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이거는 NPT에 지금 현재 5조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들은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핵물질을.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농축이나 제철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모든 그 핵 관련 물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미국에게 동의 없이 함부로 냉축하거나 재처리하거나 이런 권한을 지금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가 좀 더 신뢰를 쌓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야 된다.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큰 그 과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 이게 반드시 돼야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 안보 정책이나 통일 정책 이런 거의 최대의 현안 과제다. 이게 해결이 돼야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죽었다 깨도 다른 분야에서 진전 못 나간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